김범수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나상우입니다. 안재영입니다. 오늘 사실 저는 준비를 하는 거 안 했습니다.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른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면접에서도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저는 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안 외워져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하시면은 저는 옆에서 이제 추임새 좀 넣고 이렇게 깨짝깨짝 얘기하는 정도로 좀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를 최대한 많이 좀 끌어올리려고 생각을 정리는 하고 왔는데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대박이에요, 대박. 아, 저 먼저요? 제가 먼저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나이 순인 것 같습니다. 아, 맞아. 제가 먼저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만나봤던 지원자 중에서는 네. 토익이 이제 인문계인데 700점밖에 안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관점은 좀 바꿔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3개월 동안 무려 200점을 올렸던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영어를 배우려고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갔는데, 자기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 실력도 좀 늘리고 프리 토킹도 좀 하고 이런 걸 이제 상상을 하고 갔는데, 이 친구가 들어간 곳은 이제 탄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덜덜덜 떨리는 그 갱도 내에서 얘기를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가지고, 아, 이걸 그만둬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이런 거를 이제 느꼈대요. 그러다가 이제 돌파구를 찾아낸 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맥주 한 잔씩을 사준 거예요. 그 외국인 분들한테. 돈도 자기도 돈이 없으니까 딱 한 잔씩만. 그래서 한 잔씩 시켜놓고 무슨 말이든 건네봤다는 거죠. 자기한테는 무엇을 주어주든 딛고 돌파구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다는 논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 직무를 위해서 혹은 이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봤냐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조금 시그널이고, 자신의 그 약점을 커버하면서까지 관점을 달리해서 얘기하는 친구들은 뭐가 달라도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덜덜덜 떨리는. 제가 한 친구 면접을 보는데 학점이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학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네요. 아, 죄송합니다. 학생의 본분인 학점을 제가 제대로 못 채운 거는 정말 제 잘못입니다. 실은 제가 어머니가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셔서 어머니 대신에 6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론적인 공부뿐만이 아니고 반도체는 정말 열심히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덱에서 광기술센터에서 나노기술원에서 어떤 교육. 하지만 어쨌든 제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할 것까지야 있나요?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죠. 친구가 마무리 발언하고 인사하고 나가려고 그럴 때, 요즘 어머니는 좀 괜찮으세요? 그게 제가 준 그 친구한테 준 합격 시그널이었던 거죠. 어떤 부정적인 압박적인 질문이 오더라도 솔직한 이유와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명확히 설득이 되면 면접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지원자한테 사실 어떤 시그널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위촉을 받아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건 다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친구의 케이스는 이랬습니다. 다른 면접위원들이 이직을 왜 하려고 그러는 거냐? 우리 회사를 왜 지원했냐? 답변을 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압박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직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신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한 5초 정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면접관님 말씀대로 그 회사에 대한 배신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도 그걸 숨기고 지금 회사에서 장기간 일하는 것도 저를 뽑아준 그 회사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합격을 한다 그러면 제가 그 회사를 바로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저의 공백으로 인해서 회사에 문제가 없게끔 인수인계를 철저히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함도 어필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 오고 싶어하는 열정도 어필이 되고,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탑3에 들어가는 답변이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저는 이제 삼성화재라는 회사를 다녔고 직장 후배를 이제 면접을 보는 자리였는데 금융사로 오는 친구들의 스펙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제 기억에 남았던 친구 같은 경우는 그리스어, 굉장히 소수만 전공을 하는, 그리고 이제 뭐 금융과 관련된 스펙이 전무한 상태였고, 사실 지점장한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설계사들을 모집을 해서 본인의 지점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 답변 논리를 이렇게 풀더라고요. 이 설계사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내 사례를 얘기해 줬을 때 다른 경제 전공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이 높지 않겠느냐. 나도 보험의 보자도 몰랐고 금융의 금자도 몰랐지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 이만큼 가치 있는 산업도 없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난 여기에 매료되어서 지금 이 일을 선택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은 이 회사에 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소름이 돋았어요. 일단 이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생각을 관점을 좀 달리할 수 있다는 것도 대견했고, 그래서 저는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지원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정말 일 잘하던가요? 잘해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지점장이라는 게 매출에 대한 스트레스나 설계사 모집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데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온 사람들은 잘 버티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스트레스 안 받으셨나 봐. 머리숱이 너무 많아. 그 두 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그 계란말이에 소금이 안 들어가서 영 맛없는 그런. 너무 밑밥을 까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이제 공무원 면접이었는데요.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사실 신상은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딱 보니까 연령은 많으면 40대 초반 정도 됐겠더라고요. 말을 하는데 말이 어눌해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지 세련되게 말하는 것도 없어요. 저희가 면접 끝날 때마다 자,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한마디를 하다가 막혔어요. 왜? 말주변이 없으니까. 뭔가 결심한 듯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는 촌놈입니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공직자로서 이러이러한 것만은 제가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얘기하더라고요. 눈에서 저 사람은 사람이 우리가 믿을만하구나. 이 진솔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딱 나고 나니까는 면접위원들이 거기서 저 친구 최고의 답변이라고. 공직에 입문하게 되면은요 악질 민원인도 상대해야 되는데 저런 성격의 저런 스타일의 직원들이 민원인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잘해낸다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대박이에요, 대박. 짚어야 되나? 안생을 왜 안 들으셨어요? 저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냉정하게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순서를 사실 그렇구나. 감안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일 나쁜 케이스가 아침에 첫 번째 자세도 제대로 잡고 정신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보는 지원자가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이제 그 친구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괜찮게 했던 친구인데 첫 번째니까 너무 높은 점수를 주기가 그래서 평균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를 진행하면서 거의 첫 번째 친구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첫 번째로 뒤돌아가서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이제 작긴 하지만 영상 프로덕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PD 채용을 진행을 하면서 한 명 한 명 면접을 볼 때마다 걔보다 낫어 말았어였어요. 네, 첫 번째 봤던 친구보다 괜찮아 안 괜찮아였어요. 만약에 첫 번째보다 더 나았다 그러면 이제 또 그 친구가 기준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대기업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거고 순서가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전 지원자가 지원 동기가 너무 부족해 보였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지원 동기부터 검증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지원자한테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냐를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게 저는 그것도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무슨 짬바는 말씀- 이길 수가 없는 예, 거예요. 이게 짬밥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 억지로 꾸미거나 이렇게 뭔가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따라가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면접위원들을 우리 집 삼촌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대화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뭔가 취업 환경도 되게 어렵고 주눅들기 쉬운 시즌이기도 하고 이제 또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걱정이 되게 많은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잘 될 겁니다. 할 수 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주로 드렸던 썰은 직무보다는 인성 면접 쪽에 대한 사례들이었어요. 인성 면접은 정답이 없거든요. 내가 면접위원들을 설득하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답변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역시 우승자다. 역시 달라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